자,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몰랐네요. 만우절인지 만우절인 줄 몰랐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마음에 증거죠.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요? 거짓말. 뭐 옛날에는 이런 거 있으면은 막 장난도 많이 치고 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뭔가 여러 가지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마음의 여유는 이게 원래 사람의 여유가 음. 다 곳간에서 민심 난다 뭐 이렇잖아요. 음. 지금 미국도 봐요. 곳간이 지금 부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민심이 예.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우리 모두 인간이 다 그렇죠. 예, 그렇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좋은 뉴스요? 오늘 트럼프가 이제 관세 다 처리하겠다. 재미가 없죠? 말이 되는 거짓말을 하세요. 관세 다 처리하겠대요? 예. 자기 잘못했대요? 아, 걔네가 아직 만우절이 아니구나. 아, 그쪽은. 우리만 4월 1일. 만우절이구나. 근데 4월 2일에 상호관세잖아요. 그러네. 우리 시간으로 뻥이. 4월. 아직 우리나라 4월 3일. 그쪽이 더 늦으니까 계산이 안 됩니다. 다 네. 그랬으면 좋겠다. 상호관세 다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발. 듭니다. 네. 네, 오늘 뭐 지수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다우존스가 1% 급등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0.14% 하락했고요. S&P 500 0.55% 상승했고 러셀 2000 지수 0.48% 하락했다. 물론 지금 딱 그 지수 흐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에 갭 하락을 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뭐 선물 시장도 아마 너무 안 좋아서 뚝 많은 분들께서 떨어졌죠. 우려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선물 시장 어제도 지난주 금요일 날도 폭락했는데 선물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낙폭을 일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우존스는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는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딱 옆에 맵이 살짝 보이시는 거 아시겠지만 빅테크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애플은 이제 빅테크 아니네. 애플은 이제 월마트 옆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방어주. 코스코랑 월마트 사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떻게 애플이 저기 있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9%, 엔비디아 마이너스 1%, 브로드컴 마이너스 1%, 아마존 마이너스 1.28%, 테슬라 마이너스 1.67% 이렇게 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네. 나머지 기업들은 그래도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상 지금 흐름 자체에서 조금 뭐랄까요? 빠질 때는 대량 거래량이 붙으면서 빠지고 그러니까요. 오를 때는 거래량이 붙지 않고 야금야금 그냥 힘이 없이 그냥 약간의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하방 압력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상승도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또 마찬가지로 중소형 기술주들이나 중소형 기업들, 마찬가지로 이제 러셀 2000 지수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0% 빠지는 기업들, 마이너스 7% 빠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과거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좋아했던 그런 종목들이 또 많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을까. 물론 애플이나 이런 기업도 오늘 들고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반등하니까 마음의 위안이 좀 될 수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빅테크들 특히나 이런 기업들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롱숏 전략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많은 이제 원자재나 아니면은 필수 소비재는 이제 롱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과거에 너무나도 쏠림 현상이 있었던 빅테크들이나 기술주들에 있어서 숏 포지션을 가져가는 그런 롱숏 포지션도 지금 전략도 최근에 많은 기사나 이런 외신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은 우리가 관세나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나중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금이 좀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거나 너무나 큰 액션을 취하시는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기다려야 돼요.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그 트럼프 상호관세에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정말 너도 나도 막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무역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좀 나왔는데, 자, 그 부분 제가 뒤에 가서 같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 전망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하향했겠죠. 예, 골드만삭스가 S&P 500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일부 수정을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한 보고서가 좀 나오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과거의 통계 자료, 뭐 트럼프 1기와 지금 트럼프 2기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과거에 인플레이션 있을 때는 또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시장이 온통 불확실성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데이터 한번 보시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시장에 크게 위축되어 있나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4월 1일이니까 속았다 셈치고 한번 이 통계 자료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3월 이후에 좋았던 4월이 있었다. 이러한 통계가 있었는데 속았다 치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는 셈 치고 속는 셈 그냥 치고. 한번 보자. 한번 뭐 속아주자. 예. 이런 것도 있다 카더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데이터니까 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뭐 여러 뉴스들이 있는데 연준 위원들의 관세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전망에 대해서 리치몬드 연은 총재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의 그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은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연준 위원들의 앞으로 전망도 조금은 좀 우려 섞인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 뒤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 세계는 지금 트럼프 달래기에 들어갔다. 이런 제가 얘기했는데 캐나다만 빼고 전 세계 캐나다만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여러 이제 무역 적자폭을 무역 흑자폭을 줄이겠다. 예를 들어서 뭐 태국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는데 무역에 있어서 그 흑자폭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 뭐 인도는 뭐 여러 가지 관세를 좀 인하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뉴스를 제가 싹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 부분 뒤에 가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유가 한번 보게 되면 상호 관세를 앞두고 소폭 하락했다라는 시장의 어떤 심리가 좀 작용이 됐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21%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2%, 4.3% 사이에서 지속적인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 원유 관세 부과를 하겠다, 25%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위협을 하게 되면서 지금 유가가 3%나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WTI 기준으로 71.4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을 찍고 또 기울기가 이게 그냥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 내려갔다가 또 확 올라갔다가 뭐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유가에서도 크게 그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크게 좀 변동성을 주는. 지금 트럼프가 화났어요. 왜요? 본인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시키겠다 했는데 안 따라줘서?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유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 싫은데도 지금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유치원 갔는데 적응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아요. 아니 근데 왜 이럴까? 왜 트럼프는 제가 아까 말했죠. 곳간에서 민심 난다. 곳간이 비어가지고 지금 감세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과거 정책을 제가 차트를 보니까 감세를 먼저 하고 관세를 때렸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막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먼저 괴롭히는 거야. 먼저 괴롭히고서 감세. 먼저 괴롭히고.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정책을 이게 반대로 사실 편다. 우리가 너무나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네. 그 내면의 속뜻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뭔가 얘가 대의를 위해서. 왜냐면 트럼프 똑똑하다. 뭐 똑똑하죠. 예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뭔가 뒤에 있을 거야. 네. 근데 요즘 보면 그냥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똑똑한가? 약간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그렇게 크게 반응해 주네.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예. 속뜻을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너무 출렁거리다 보니까 뭐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외환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413원입니다. 지금 고점에 있는 상단까지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상태고요. 사실상 지금 1,480원까지 거의 비슷하게 갔다가 뭐 윗골이 살짝 다는 모습을 보였지만 불안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사실 한국에서는 여러 정치적인 어떤 이슈도 분명히 지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또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원달러, 그러니까 원화 약세죠. 원화 약세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또 다시 상단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달러 인덱스는 103.8, 이 지금 지속적으로 요 안에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이게 크게 튀어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이터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골드만삭스에서 S&P 500 전망치를 수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유만 먼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수정했는지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유만 먼저 보게 되면 다들 아시는 관세 인상, 그리고 성장에 대한 둔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직성으로 인해 수정했다. 이번에 PCE 발표가 나왔는데 코어 PCE가 예상치보다 0.1%포인트 0.1% 올라갔잖아요. 0.1% 올라가게 되면서 일부 인플레이션이 확 좀 꺾이지 못하고 일부 경직성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도 S&P 500에 대한 여러 가지 프리미엄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네. S&P 500 수익률 예측을 3개월 동안 마이너스 5%. 네, 앞으로 3개월 동안 마이너스 5% 정도 추가 하락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12개월 동안에는 6%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거에는 3개월 동안에는 0%,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는 약간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12개월 동안에는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16% 상승할 것이다라고 봤던 그러한 뷰에서 마이너스 5% 그리고 플러스 6% 수준으로 낮추다 보니까 요 부분이 이제 일부 지금 관세나 여러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에 또 성장성 이제 지금 최근에 어제도 제가 팩트셋 자료 나왔지만은 EPS 수정치 전망치가 좀 내려가고 있죠. 하향 조정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EPS 성장률 7%에서 3%로 낮췄고요. 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회계연도 수익 자체가 월가 컨센서스보다 훨씬 낮은 253달러로 예상이 된다. 자, 컨센서스가 낮죠. 예, 훨씬 높았는데, 자, 그 부분을 크게 낮췄던 것 같고요. 사실 과거에 제가 과거 거를 갖고 났었는데, 저 못 갖고 났네요. 과거에 골드만삭스가 이 EPS 방향을 어떻게 봤냐면, 네. 요 실선 있죠? 실선 네. 보이시죠? 실선. 요 하늘 색깔. 요게 위로 이렇게 확 솟았었어요. 근데 그 각도가 같이, 완전... 예, 같이 그 라인에 어떤 중간에 조정 없이 그냥 위로 이렇게 싹 솟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2025년 밑으로 약간 눕는 느낌. 예, 그리고 2026년 물론 다시 상승하는 그런 방향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눕는 느낌으로 지금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전망치를 보고서를 수정했다 보니까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도 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게 23년 만에 전 세계 대비해서 최악의 분기를 보낸 미국 증시다. 23년 만에. 지금이요? 지금이. 1분기가? 1분기가 그 정도로 안 23년 만에 최악의 분기를 보냈는데 이 최악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건데 전 세계 증시 대비해서 미국 증시가. 맞아, 그러니까 지금 맞아. 유럽도 좋죠. 예를 들어서 물론 좀 한국 시장 다시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초연초 어제도 좋았잖아요. 정말 크게 많이 빠지긴 했지만 중국 시장이나 하락폭이 중국이 약간 주춤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보다 빠지냐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어떤 상승세를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23년 만에 최악의 분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 자, 이건 이제 트럼프가 쏘아 올린 큰 공이죠. 작은 공은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금 트럼프 2기 때 지금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게 되면 2000년이 지나고 난 닷컴 버블 당시 그 시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또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1기와 2기의 어떤 비교하는 그런 차트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트럼프 1기 때는 녹색, 그래도 견고하게 올라가는 우상향을 그렸던 그런 차트에서 네. 지금 최근 2기가 넘어오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좋지 않은 빨간색 차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 우리 그때 미중 무역 분쟁 하면서 많이 우리나라 우려했었잖아요. 시장 엄청 빠지고 맞아요. 막 흔들렸는데 지금 저렇게 보니까
지금보다 더 빠진 이거는 거예요? 이제 취임식이고 당선됐을 때 빠졌었어요. 네, 맞아요. 네, 당선됐을 때 빠졌고 그다음에 취임식까지 해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취임식부터는 뭐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땐 취임식 기준으로 나온 부분이고 자,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네. 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어떤 거요? 그 과거에 트럼프가 이제 예를 들면은 1기 때는 이런 흐름을 초창기에 보였어요. 보였는데 2018년도 때 관세,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주가가 지금하고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그때도. 예,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발발했을 때 그때 네.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빠졌기 때문에 어떤 차트에서는 지금의 이제 무역 전쟁과 그때 당시 무역 전쟁, 1기 무역 전쟁, 2기 무역 전쟁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쯤에 V자 반등이 나왔었어요. 1기 때는. 근데 지금은 야, 여기서 무슨 V를 대문자 V를 그려야 되는데 V. 예, 계속 마이크로 V를 그리니까 예, 소문자도 아니고 마이크로 V를 그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지금. 근데 그때는 생각해 보면은 중국을 때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우방국을 때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방국을 길들이고 있고 우방국을 길들인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되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힘을 모아서 중국을 이제 한꺼번에 그러려고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켜봐야죠. 예, 하여튼 뭐 캐나다는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고 뭐 멕시코도 호락호락할까요? 네, 뭐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뭐 힘이 없어요. 예, 예. 지금 아직 뭐 부재하니까 여러 가지 뭐 네,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 또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예, 이거 뭐예요? 어제부터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기관 투자자분들 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역대급 불확실성, 그러니까 uncertainty 이거를 얼만큼 베이지북에서 말을 했는가? 베이지북에서 이 왼쪽이요. 이 왼쪽이 얼만큼 지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했는가에 대한 지금 최고인데요?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보다 역대 더? 이게 뭐냐면 1970년대부터 지금 이거를 수치를 그대로 갖고 온 와. 겁니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예. 자, 근데 이때 뭐 물론 뭐 금융위기 이후로 리만 브라더스가 또 파산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됐고 부동산 시장 어마어마하게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그죠? 예,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코로나 때 정부가 뭐 정말 상해 셧다운되고 뭐 재택근무 집에 못 나갔잖아요, 밖으로. 네.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보다 그때보다 더 지금 그러한 네. 지금 불확실성이 훨씬 언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게 트럼프다. 트럼프밖에 안 이거 왜냐면 지금 우려잖아요.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움직임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라는 이 uncertainty라는 이 단어가 베이지북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수준으로 지금 가장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또 올라갔다. 이건 이제 지표로 그대로 나타내는 거. 요거는 언급 횟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약간의 좀 다른 모습이지만 네. 그래도 예, 지금 코로나 수준만큼의 공포감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야, 코로나 때 정말 나는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어. 지수가 빠지는 거 보니까 뭐 정말 그때 뭐 사이드카도 발동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는 어쨌든 그게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였으니까 네. 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해주는 네.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돈을 풀고. 근데 지금은 미국 행정부 자체가 이렇게 막 자기네들 우리 막 빨대 다 꽂아놔가지고 다 빨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뭐 지원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대책이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하도에 올랐는데 와. 뭐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지금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좀 많이 안 쓰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신경을 안 쓰진 않을 거예요. 신경 쓰죠. 원래 되게 증시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우호적인 스탠스를 쭉 유지했기 때문에 네.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닌데 지금 우선순위에 있어서 본인이 해야 될 우선순위는
본인 곡간 채우는 게 제우선이다. 그렇게 네.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그렇습니다. 과연 자, 어떻게 그래서 될까요? 이런 데이터를 또 하나씩 제가 네. 계속 실시간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는 자, 뭐예요?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만우절 특집 데이터인데요. 아니야. 이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맞았으면 예. 좋겠어요. 진짜. 예. 자, 만우절 특집 데이터인데 3월이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하면 과거에 과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931년부터 35년 뭐 41년 이게 2차 세계대전 전과 후로 지금 나눈 거의 건데요. 100년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100년 가까이 100년 되는 데이터인데 전쟁 전은 그냥 조금 우리 제외하고 너무나도 지금과는 좀 차이가 나니까 산업 환경이나 여러 가지 네. 이런 것들이 자, 전쟁 이후로만 우리가 보더라도 1945년 이후로만 보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했던 3월이 마이너스 네. 3% 이상 하락하게 되면 4월은 다 좋았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뭐 반등의 어떤 부분도 있었겠지만 4월은 좋았다. 2020년 때가 이제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예. 저 때는 정말 V자 반등이었어요. 너무나도 큰 V자 반등 보여줬었고. 자, 그래서 이제 4월은 늘 좋았고. 자, 그럼 4월만 좋았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4월부터 그 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해도 물론 있었어요. 2001년 안 좋았고. 저는 근데 하반기 때는 좋아질 것 같아요. 시장이 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져야죠. 하반기 때 왜냐면 이제 정부 혈부도 도지가 네. 내년 한 중반이 되면 한 여름쯤 되면은 이제 끝나잖아요. 해산되잖아요. 없어지고 하여튼 그러한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삼선에 대한 이야기 도지가 이제 왜냐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많이 보여주고 구조조정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부채를 이만큼 줄였습니다. 네. 라는 것을 보여줘야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삼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레임덕을 피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 안에는 뭔가 결과물을 내놔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내년 중반 때 뭐 어떤 도지 그 부서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 네. 그 안에 어떤 시간차로 봤을 때 어떤 증시 자체도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폭락한 이 증시를 그대로 회복하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본인의 어떤 명분이 좀 쓰니까 이런 어떤 시계열로 우리가 지켜봤을 때는 그래도 하반기 이후로는 뭔가 시장적인 그러한 어떤 정책들을 또 피지 않을까? 지금이야 뭔가 뭐 이런 관세 이슈가 좀 많이 있지만 네. 하여튼 그래야 본인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뭐 네. 이거는 이거는 뭐 각자 전망이 너무나도 좀 첨예하게 다르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뭐 만우절 특집 데이터입니다. 이건 4월달 만우절이 부디 아니기를 저 저 데이터가 이번에도 들어맞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 이거 얘기해줘가지고 이거 해봤잖아요. 지브리 이거 유료인데? 무료도 돼요. 무료 돼요? 무료도 저는 이제 유료를 안 쓰는데 무료는 되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개 하고 나서 또 바로 하려 그러면은 지금 유저 많으니까 너 좀- 10분 있다 해. 이래. 아. 근데 또 주말에 또 사람이 많이 몰렸는지 맞아요. 낮에 했는데 내일 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일 하래요? 네, 내일 해라. 몇 시 이후에 해라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개씩 했어요. 저는 제가 유료 쓰고 있거든요. 무료인 친구들이 저한테 해달라고 사진을 다 보내서 당근에도 올라와 있어요. 저한테 해달래. 이거를. 당근에도 500원에 올라 있더라고요. 지브리 스타일로 사진 바꿔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주말에 친구들 거만 엄청나게 이렇게- 해줬어요. 진짜요? 예. 아니 근데 사진을 바꾸는 것도 되는데 제가 어제는 그걸 해봤거든요. 이제 타이핑으로 이제 약간 그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을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했더니 그려주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기해가지고 신기하죠. 그 계속 하루에 한 개씩 하고 있어요. 그 여행커님의 네. 그 깜짝 놀람. 어.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요게 지금 오픈 AI에 1시간 만에 사용자가 100만 명이 추가됐답니다. 와. 이것 때문에. 어.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 SNS를 통해 가지고 막 확장이 되니까 요즘에 뭐 SNS 들어가기만 하면 전부 다 지브리 사진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이게 사진. 뭔지 모르는 사람들 또 물어보는 거야. 이게 대체 이게 뭐야? 뭔데? 예, 그러니까 본인 지브리야. 사진과 지브리 사진을 같이 이렇게 놔두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100만 명이 1시간 만에 100만 명이 추가가 됐대요. 근데 너무 잘 그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지금 뭐 오픈 AI가 또 샘 알트먼이 이러한 여러 가지 바이럴로 인해서 뭐 크게 사용자 수가 급감했다. 네. 뭐 여기에 따라서 뭐 GPU가 우리가 뭐 서버가 지금 녹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용자 수가 뭐 급감하다 보니까 급증. 뭐 그러니까 급증하다 보니까 네. 뭐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
이 오픈 AI에 대한 뭐 그 이후에 다른 또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챗GPT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들이 많이 이용 이용을 못하는 것도 못하죠. 있고, 저도 사실 아침마다 PPT를 준비하지만 요거 챗GPT한테 몇 개의 프로그램 연동시켜가지고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줘요. 몇 개의 프로그램을 연동? 그러니까 이제 PPT 만드는 프로그램과 챗GPT를 결합시켜가지고 나 이렇게 할 건데 PPT 만들어주면 뭐 1분 만에 만들어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말에 한번.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걸 그쵸. 배치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내가 그 친구가 원하는 하는 거랑 딱 저랑 내용. 약간 스타일이 달라서 맞아. 해놓고 나서 고치는 게 더 오래 걸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아예 시도 자체도 안 하고 있지만은 네. 하여튼 뭐 PPT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1분 만에 30초 만에 다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20장 30장을.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뭐 기능적인 부분도 많더라.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 무료 되냐고 하는데 돼요. 아, 돼요? 되는데 하루에 저는 한 개밖에 못했다.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돼요. 지금- 아이디를 새로 많이 만드세요. 그러면 그 아이디별로 또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저작권 문제가 없냐라고 저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그거는 지금 이슈가 있어요. 예. 지브리에서 만약에 이거 우리 스타일 그림이다. 이렇게 그리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뭐 할 수도 그거는 있는 이슈가 거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어떤 이야기 나올지 모르는데. 근데 진짜 너무 잘 그려. 예. 근데 결국에는 뭐 AI에 대한 규제는 결국엔 어느 순간에 쏟아져 나올 것 같긴 해요. 이거 나중에 네. 영상으로도 우리 영상을 지브리 스타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줘 하면은 만들 수 있죠. 대박. 대박이죠. 예. 그렇게 하면은 진짜 유튜브에 난리 나겠네. 그렇죠. 얼굴 좀 가리고 뭔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어떤 분은 코난 스타일, 코난 스타일로 만들어줘. 코난 스타일도 돼요? 코난 스타일도 GT에서? 돼요. 네. 해봐야겠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이런 여동 앵커 분들 같은 100만 명이 너무 재밌어. 지난 1시간 동안 가입을 했다. 네. 오픈 AI에. 이거 도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AI 그렇다. 발전에. 자, 오늘 이슈로도 넘어갈 텐데요. 네. 오늘 박희인 연은 총재,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단 자신감을 좀 내비치긴 했고요. 예, 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뭐 이제 우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이 박힌 연은 총재 외에도 이제 윌리엄스 연은 총재도 같이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CNBC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고용,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좀 공유를 했습니다. 자, 공급 업체가, 그러니까 관세를 때려 맞은 공급 업체가 이 관세로 인해서 더 높은 가격을 전가해야 할 것이라고 이제 밝혔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이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다. 물론 되게 재미난 게 그 자동차 기업들한테 관세 부과한다고 그 소비자들한테 가격 전가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상 거의 뭐 독재 수준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하여튼 지금 많은 공급 업체가 이런 관세에 대한 이제 가격 전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물론 이런 부분은 소비자들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런 높은 가격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야기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은 그래도 그 부분은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빵 튀어오르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좀 회의적 입장을 표명을 했고, 자,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을수록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방향에 대해서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플레 수치가 제가 이제 요거를 지적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과 지금은 유사하지 않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고,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했고,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선 서두르지 않는다. 구체적인 시기와 숫자는 밝히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지죠. 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낮아져야 일부 금리 인하를 이어갈 텐데,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은 뭐 약간 좀 제가 이제 뉘앙스가 약간 네. 좀 두리뭉실하게 좀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 스태그플레이, 그러니까 1970년대와 지금은 우리가 비교한 그건 아니다. 물론 관세에 따라서 우리가 약간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ARM? 뒤에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연준 의원들이 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표명하고 있는데, 아직 관세가 부과가 되고 데이터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상호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또 연준 의원들이 어떤 이제 의견을
또 내는지도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RM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독점 기사로 나왔는데 올해 이제 CPU 시장에서의 폭발적 성장을 전망한다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자, ARM이 AI 트렌드를 타고 2025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CPU 시장 점유율이 기존 15%에서 50%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 저전력 칩은 지난 2년간 추가 용량의 절반 이상을 ARM 기반 CPU가 차지를 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ARM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 지금 현재 아마존과 같은 거대 클라우드 업체, 기업을 대상으로 엄청난 양의 CPU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이 경쟁에 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여전하다. 그리고 2025년까지 이 ARM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 CPU 수요가 15%, 50% 급증하는 것은 이 ARM만의 어떤 성장이라고 보기보다도 이 데이터 센터의 확장성,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크게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스타게이트가 지금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지금 뭐 손정희 회장은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PPT 준비하고 있잖아요.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있고. 지금 관세에 따라서 지금 약간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센터나 여러 가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네. 뭐 일부는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요 뉴스를 가지고 나왔고요. 한번 좀 추가적으로 또 업데이트를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 재미났는데 제가 로이터 통신을 들어갔어요. 로이터 통신을 딱 들어가니까 진짜 다 관세 얘기죠. 전부 다 관세 얘기인데 거의 대부분 관세 얘기인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각 국마다 인도, 영국, 태국 막 나오는데 전부 다 미국과 우리는 제대로 하고 싶다. 관세 우리가 너무 흑자를 너무 많이 냈지. 그 흑자폭 우리가 좀 줄일게. 이러한 뉴스 기사로 도배가 돼 있어요. 미국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거 조금 그래. 우리가 좀 과한 것 같아. 이런 스탠스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달래기 정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자, 인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전 세계 상호 관세를 앞두고 다양한 전략들이 쏟아졌는데, 결국 이제 제가 뭐 다양한 전략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 달래기입니다. 지금 인도는요, 미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관세를 인하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너희 농산물 내가 인하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도 인하할 테니까 너 상호 관세 어떻게 좀 손 좀 봐줘.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인도 정부의 소식통 2명이 인도가 미국에 대한 추가 양보의 일환으로 아몬드와 크랜베리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를 제안을 했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부과될 상반된 관세가 아니죠. 상호 관세인데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일부 기사 내용을 제가 옆에 적었고요. 지금 할 때 인도는 이러한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다. 자, 태국은요. 미국과의 무역 흑자 200억 달러로 감축하겠다. 이거 근데 절반 이상입니다. 예. 이게 절반 이상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흑자 덜 낼게. 제발 상호 관세 부과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자, 태국 산업부 관계자가 태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해서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200억 달러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작년에 태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 미국이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는데 전체 선정량의 18.3%를 차지했고요. 이게 지금 549억 6천만 달러를 차지했답니다. 이것을 물론 이제 흑자폭이라는 것과 이 전체 성장량에 대한 이 규모는 조금 이제 계산법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가 과거에 냈던 여러 가지 흑자폭에 대해서 이거를 흑자를 200억 달러로 줄이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절반 이상으로 어떻게 줄여요?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흑자 감축에 대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고, 정부가 옥수수, 대두, 에틸렌, 뭐 하여튼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미국으로부터 태국이 더 수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에. 예, 하여튼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농산물을 사실 태국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꼭 필요하잖아요, 사실상. 그쵸. 그러니까 미국산은 우리가 더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도 그렇게 크게 잃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지금 농산물에 대한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제가 인도와 함께 또 태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무역 흑자를 좀 줄이겠다라는 이야기, 그 안에는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다. 자, 영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협상 중이다라고만 나왔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가지고 협상 중이다라고 이야기한 점 이게 나오고 있는 약간 상황. 부정적 스탠스라기보다는 조금 우호적으로 우호적으로, 예, 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게 된다면 네네. 당연히 이제 많은 국가들이 크게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 국가가 피해가 가장 줄어드는 어떤 방향에서 좀 협의를 하려고 협상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완전 반대되는 국가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지금 현재 뭐 그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드려요. 불매운동 난리나. 캐나다가 지금 옆에 화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이 뭐예요? 캐네디언 인스테드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 아 대신 캐나다 제품 캐나다 거를 대신 사라. 미국 거 사지 말고. 그 뭐 어떤 거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업체도 있고 캐나다 자체가 미국 업체, 캐나다 업체 다 있잖아요. 아예 지금 비워놨네요.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 미국 업체가 있었던 뭐 크림 뭐가 됐든 주스든지 뭐 소스든지 뭐 하여튼 쫙 있었는데 네. 요거 이 판매대가 다 싹 다 비워져 있고 여기에 대신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바이 캐네디언 인스테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거를 사라 대신해서. 대체가 되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불매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미국에 여행도 안 간다고 하니까 지금의 어떤 캐나다에 대한 여러 뭐 국민적인 어떤 정서가 반미 약간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 않나. 자, 그래서 확대됨에 따라서 미국 기업이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소매 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거부한다 지금. 내가 여기다 넣고 싶은데 이게 안 넣는다는 거예요. 이 소매 업체들이. 그래서 미국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캐나다다. 이거 아마 지금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직접적으로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캐나다에 계신 지인이 좀 있는데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박 팀장님이 밤새 고생을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은 남자의 자신감 부스터 X 요 제품을 일단 선물로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드시면서 힘을 여기 좀 있어요. 내시고요. 여기.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여자의 자신감이 아니라 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데 이게 어디에 좋은 건가 이렇게 또 봤더니 여기에 소팔메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비수리 추출 분말, 소팔메토 열매, 뭐 아연, 홍삼, 비타민 A, D, E, B, 옥타코사놀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 자신감이 요새 조금 떨어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하루에 한 병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보면 어떤 자신감이에요? 다양한 자신감. 다양한 자신감? 예, 뭐 낮이든 밤이든 다양한 자신감 알면서 자 자신감이 부족하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제품 나 이런 거 잘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 자 여러분 기건강 기를 채워준대요. 예, 다양한 기 있죠? 여러분께 기운을 팍팍 드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아니네요. 이렇게 지금 네. 광고 문구에 기승전결이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서 기건강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남성분들 이제 피로가 쉽게 쌓이고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다들 느끼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분들을 위해서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 맞네. 남성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잡았다. 1번 정력 강화 야관문 전립선 건강 소팔메토 지구력 증진 옥타코사놀 뿐만 아니라 핵심 8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뭐라고요? 진짜요? 이 30병이 2만 원대래요. 오, 진짜 핫딜이네요. 요거 30병인데 한 달분인데 29,000원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 병에 1,000원도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챙겨가십시오. 기건강, 남성 자신감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신감 채우셔서 예,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장 건강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항상 유산균을 챙겨 먹는데 이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VSL 밸런스 이 제품 하나랑 또 이번에는 VSL 그 3라는 제품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품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명품 유산균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저희가 수입한 제품이고요. FDA 인증받았고 미국에서는 메디컬 푸드로 판매하고 있는 생유산균이라고 하고 냉장 유통으로 살아있는 유산균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포장 자체가 냉장 포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장 건강 그리고 비타민 D3가 포함되어 있어서 뼈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제품이 이쪽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유산균만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보니까 보장 균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4,500억 마리.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엄청나게 높은 숫자인 것 같은데 VSL 샵 밸런스 제품은 저희가 2개월과 4개월분 각각 지금 78,000원, 148,000원에 드리고 그리고 요거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에는 98,000원, 18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에 좋은 제품 챙겨 드셔야 되고요. 이거는 진짜 빨리 이거 선착순으로 가져가세요. 남성의 자신감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YMG 박정훈 팀장과 함께 미국 주식 자신감 채워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